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LOOKUP 함수로 기준값 왼쪽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 로직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VBA와 매크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추가적인 기능을 몇 가지만 더 익히게 되시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기준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함수가 있습니다. 는 하시고 choose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괄호를 열고요. 컨트롤 A 버튼을 누르면 함수 인수창이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choose 함수의 기본적인 운영 로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넘버라는 거는 숫자를 여기에 카운팅해서 적어줄 수 있어요.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인덱스 넘버는 1부터 254까지의 어떤 수이거나 수에 대한 참조나 수식이다. 어쨌든 여기에는 숫자를 우리는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숫자를 1번부터 2, 3, 4, 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땅 찍고 밸류 지금 2번까지만 있죠. 땅 찍으면 밸류 3번이 생겨났고 땅 찍으면 4번이 생겨났고요. 밑으로 쭉쭉 내리면 밸류 값들을 입력할 수 있는 인수창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숫자 1을 입력을 하면 밸류 1번에 대한 문자값 1 그리고 숫자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 2에 해당하는 밸류 2 문자값 2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밸류 3 이 부분에 3번을 입력하게 되면 문자값 3이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은 내가 입력한 숫자 1번에 대한 출력할 문자값, 2번은 내가 출력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문자값, 3번은 내가 출력할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문자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만 이렇게 바꿔가면 자동으로 세팅해 놓은 인수창 구간에 지정된 문자값들이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choose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는 하시고 choose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그냥 상수를 바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weekday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weekday 함수는 심플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숫자 1은 일요일이고요. 숫자 2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날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7번은 토요일이 됩니다. 7번은 토요일. 그래서 weekday 함수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괄호 열게요. today라는 함수를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열고 닫겠습니다. today라는 함수는 오피스 프로그램과 윈도우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날짜를 받아와서 오늘 날짜로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today 함수고요. 윈도우도 오피스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 엑셀도 오피스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oday를 입력하게 되면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날짜 값이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를 닫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 인덱스 넘버에 대한 숫자 값은 날짜가 변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콤마를 찍고 쌍따옴표 하고 이 부분에 1 그리고 월 쌍따옴표 하고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개의 문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괄호를 닫을게요. 요일은 1번부터 7번까지 밖에 없죠. 그래서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문자값 밸류를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를 쳤습니다. 오늘 날짜는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은 금요일이죠. 홈탭에서 표시 형식의 자세한 날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8월 14일 금요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이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today 함수에 의해서 weekday 함수도 주차가 바뀌면 숫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choose 함수를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매일매일 변하는 날짜에 따른 주차에 해당하는 숫자가 세팅이 될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 월, 화, 수 이 부분들이 today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되게 choose 함수가 도와줄 겁니다. VLOOKUP 함수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기준값을 찾아오기 위해서 choose 함수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열을 간단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아시면 배열이란 게 이렇구나 정도를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로 배열에 대한 수식을 어떻게 불러오고 세팅을 할 수 있는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는 해주시고요. 중괄호를 이렇게 임의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숫자 1을 입력할 거고요. 콤마를 찍고 2를 입력을 했어요. 콤마를 찍고 3을 입력을 하고요. 콤마를 찍고 4, 5까지
입력을 하고 중괄로를 닫아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식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결과값도 하나만 출력이 돼야지 맞겠죠. 그런데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식을 입력을 한 구간에 갖다 대게 되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가 그려지면서 배열로 지정한 아까 중괄로 안에 묶었던 숫자들이 한 번에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결과값을 출력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중괄로의 역할이죠. 그리고 오피스 365 사용자라면 배열을 참조해서 결과값을 출력을 할 때 그냥 식을 입력하고 엔터만 누르면 돼요. 하지만 오피스 365 이전 버전 엑셀 2007부터 10, 13, 16 이렇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컨트롤 시프트를 조합해서 엔터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없었던 이 중괄로가 는이라는 기호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세트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조합하셔야지만 배열일 경우는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십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내가 사용하는 버전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배열식을 입력을 했는데 결과값이 출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오피스 365 같은 상위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그냥 배열 수식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키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choose 함수에 의해서 배열과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oose 하시고 괄로 열고요. 중괄로 열어주시고요. 숫자 1 콤마 찍고 숫자 2 콤마 찍고 숫자 3 중괄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로 참조했다는 것은 결과값도 배열로 출력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콤마를 찍을게요. 그러면 choose의 value 1번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일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일요일 콤마 찍고 월요일 콤마 찍고 화요일 쌍따옴표로 마무리하시고 괄호를 닫았어요. 결과값을 한번 외치게 해볼까요? choose에 대한 결과값은 1, 2, 3 내가 입력했던 배열로 결과값을 출력해줘 라는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1은 일요일과 매칭이 될 거고요. 2는 월요일과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은 이렇게 화요일과 매칭이 되고 있어요. 배열이기 때문에 엔터를 쳤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출력 결과값을 한 번에 다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엔터를 쳐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셔도 상관없고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한 번의 배열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입력한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진하게 글씨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열로 나머지 출력받았던 구간은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좀 옅어져요. 그래서 이 구간은 배열로 참조된 구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입력 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구간에 배열에 대한 수식을 입력하면 첫 번째 구간만 지우면 나머지 배열에 있는 값도 동시에 지워집니다. 컨트롤 Z 하고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더 기능을 익히셔야지만 브이로급의 왼쪽 값을 찾아오는 완벽한 기능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뭐냐면 바로 이름 정의라는 기능이거든요. 여기에서 부서명부터 누적 입고량이 있는 이 필드 값 전체를 범위 선택해 주시고 나서요. 수식 탭으로 오셔서 이름 관리자를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이름 정의되어 있던 이름 값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다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범위 지정해 주시고 삭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이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서명부터 누적 입고량까지 범위 선택해 주시고 수식 탭으로 오셔서 이번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 볼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 만들기 할 첫 번째 기준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첫 행이 될 겁니다. 첫 행은 여기 목록이 들어가 있는 값이죠. 여기 목록이 들어있는 이 값 하나하나가 모두 이름 정의의 목록값, 필드 값이 될 겁니다. 여기 첫 행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필드 목록이 다 이름 정의의 이름이 될 겁니다. 확인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름 관리자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을 했더니 누적 입고량부터 업체명까지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모두 이름 정의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이 이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참조 대상이라고 있죠. 누적 입고량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누적 입고량인 한열만 범위 선택이 되고요. 매출일자도 참조 대상을 클릭을 하면 매출일자 이 구간만 지금 범위가 잡혀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업체명을 선택을 하고 이제 업체명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값을 vlookup 함수로 구해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추가적인 로직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왼쪽
왼쪽 값 찾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업체명 이 부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오셔가지고 업체명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유효성 검사 안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펼쳐보면 업체명에 들어가 있는 필드 값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과일명부터 한번 구해볼 텐데 여기에서 VLOOKUP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선택할 기준값은 바로 업체명이죠. 업체명을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 여기에서 추주 함수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중괄로 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죠. 배열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배열로 뱉어내지만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 구간만 여기 추주 함수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입력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서 1, 2, 3, 4 총 4개의 배열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괄로 닫고요. 콤마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VLOOKUP 함수의 로직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기준값에 속하는 첫 번째 열 값이 반드시 1번 값에 지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업체명이죠. 그래서 이름 정의된 그 이름을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Alt키 누른 채 방향키 아래로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이름 정의한 이 업체명이란 이름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업체명을 선택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이 1번에 해당하는 값은 업체명으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콤마 찍고 두 번째 값은 왼쪽에 있는 과일명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이 과일명이 여기 있는 과일명 목록값과 동일하죠. 그리고 세 번째 콤마 찍고요. 이번에는 매출일자라고 적도록 할게요. 매출일자 콤마 찍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적 입고량입니다. 누적 입고량 그러면 마무리가 됐죠. 괄호를 닫고요. 두 번째 VLOOKUP 함수의 인수를 마무리, 추주 함수도 마무리해서 두 번째 인수값 넣어주고요. 콤마 찍고 업체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업체명이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범위죠. 이 범위가 첫 번째 있기만 하면 되고요. 과일명이라는 목록값으로 출력해야 될 과일명을 숫자 2로 지정을 할게요. 왜냐면 배열 안에 숫자 2로 과일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 2가 과일명과 매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추주 함수로 두 번째 있는 과일명을 출력을 해서 원하는 값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VLOOKUP 함수의 마지막 인수 0, false를 입력해 주시고 괄호 닫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그룹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구간은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이 열을 반드시 첫 번째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서 열 번호를 카운팅을 했습니다. 2, 3, 4, 5, 6, 7 그런데 지금 추주 함수를 이렇게 중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과일명부터 해서 2, 3 그리고 누적 입고량을 4번으로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번호를 원래는 이렇게 그룹핑해서 세트로 잡아야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열번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은 과일명 이 부분이 n의 오류가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업체명의 기준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체명을 OK 될 거야 그렇지 이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키위라는 과일명이 출력이 됐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OK 될 거야 그렇지 라는 업체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왼쪽에 있는가 과일명이 여기에 있죠. 왼쪽에 있는가 키위가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일자도 동일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고요. 매출일자는 업체명, 과일명, 매출일자 세 번째 추주 함수의 인덱스 넘버로는 배열로 안에 묶여있지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2를 지워주시고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 칠게요. 그러면 매출일자도 지금 기준값 업체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값이죠. 이 왼쪽에 있는 값 1월 3일이 잘 출력이 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여기 OK 될 거야 그렇지 왼쪽에 있는 키위 그리고 왼쪽에 있는 1월 3일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적 입고량만 출력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또 드래그를 하고요. 컨트롤 C 하고 누적 입고량 이 부분에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은 우리가 네 번째 있는 누적 입고량 이 부분이죠. 4로 바꾸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591이라고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591 여기 잘 출력이 됐어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값을. 여기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걱정하지마 라는 업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하지마 라는 업체는 지금 여기에 있네요. 여기 있는 업체에 있는 값을 잘 불러왔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과일명은 포도 잘 불러왔고요. 매출일자는 1월 6일 잘 불러왔고 여기 해당하는 누적 입고량
3496 여기 잘 출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브이로급 함수의 기준값 왼쪽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추주 함수, 이름 정의, 간단한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값 왼쪽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 로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브이로급 함수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값을 찾을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엑셀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다양한 기능과 함수들이 엑기스로 녹아있는 프로그램이란 걸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자주 느낍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빠이! 감사합니다.